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체포에 이어서 검찰이 어젯밤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서 민주당사 바로 앞까지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야당은 야당 정치 탄압이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죠. 윤 대통령은 들으신 것처럼 야당 탄압이란 민주당 반발에 정당한지는 국민이 알 것이다라는 말로 일단 선긋기에 나섰고요. 이재명 대표는 불법 자금 1원도 안 썼다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권이 그동안도 계속 충돌했는데 더 격하게 충돌하고 있고 꽁꽁 전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비상 상황이 있죠. 아침에 의총도 했고 어제 의원들이 모두 당사 앞으로 가서 반발을 했었고 정치 탄압이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이시니까 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한 24시간 정도는 굉장히 비상하게 예. 민주당이 돌아갔었고요. 굉장히 급박한 순간순간들이었는데 의총 오늘 아침에 긴급 의총을 했는데 예. 대부분의 기류는 이 야당 탄압에 대해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 명확하게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당사로 진입하겠다는 시도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선 어떤 의원들도 반대하지 않고 한 목소리가 났었고, 그리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야당 탄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대충 넘어갈 일도 아니고, 그리고 국감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국회가 굉장히 바쁜 시즌이거든요. 예, 예. 근데 왜 하필 이 시기에 들이닥쳤는가, 어떤 이유가 있는가를 저희가 계속 캐묻지 않을 수가 없는 네. 상황입니다. 국감 보이콧 이야기도 나왔는데 보이콧을 하지 않기로 한 거죠. 일단 어젯밤 늦게 검찰이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시 국감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현재 그 정치 탄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아마 질의를 통해서 답들을 얻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영장을 재집행할 가능성도 있는데 혹시 거기에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있고요. 그러나 윤석열 검찰이 쉽사리 다시금 영장을 들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예. 왜냐하면 늘 이제 이전 선례들을 비교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까지 야당 당사에 그렇게 압수수색을 강행했던 적이 있던가 제가 찾아본 바는 없습니다. 예전에 2012년에 통합진보당을 압수수색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대치하다가 실패로 돌아갔었고요. 예. 그리고 한나라당의 중앙당사 압수수색도 2006년에 시도가 있었지만 이때도 이미 제출 형식으로만 협조를 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국민의힘은 당당하면 압수수색 임하고 그리고 출석해서 이야기하면 된다. 그리고 이 압수수색을 막는 것 행위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고 법치주의 정면 도전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그 지금 말씀 중에도 그 말씀 중에는 없었지만은 네. 사실은 그 야당 당사에 검찰이 영장을 들고 온 적이 예. 그 이전에 있었는데 언제였습니까? 예. 제가 그 한나라당 우리 유해창 총재님 보좌역으로 일할 때 예. 19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연도는 정확하게 아니었는데 그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현역 의원을 체포해 가겠다고 영장 들고 야당 당사로 쳐들어왔습니다. 집행이 됐습니까? 못 됐죠. 그 아, 의원님은 예. 그 당시에 이제 정안무개 의원님이 계셨는데 중진 네, 의원님이셨는데 당사에 계시니까 그랬군요. 당사 체포하겠다고 영장 들고 와가지고 90년대 후반이었으면 거의 20여 년 만이네요. 김대중 정부 때죠.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근데 야당에서 이제 야당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야당 탄압이 되려면은 정부가 바뀌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 사건을 끄집어낸다든지 이렇게 수사를 시작했다면은 또 야당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국민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나온 사건입니다. 예. 그것도 그 야당 경선 기간 중에 나왔던 대장동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 네. 사실 그때 우리 당에서는 제대로 수사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뭉개했는데 네. 그 당시 제대로 수사했으면은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수사 부담이 넘어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때 다 종결시켰어야 되는데 떠넘기는 바람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사실은 민주당이 우리 당도 저도 뭐 많이 좀 조언을 했지만 민주당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자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사실 개입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도
공사를 딱 구분해가지고 이 사건은 내 사건이니까 내가 변호인단 꾸려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할 테니까 당은 관여하지 마라, 부담 네. 갖지 마라. 이러면은 야당이 부담 가질 일이 없는데 그거 다 올인해가지고 같이 달라붙어가지고 이재명이 살면 우리가 살고 이재명이 죽으면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달라붙으니까 야당에도 부담이 된 거죠. 검찰이 공식 수사 아직 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 남욱 변호사 인터뷰를 거론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또 검찰이 바뀌고 나니까 말이 바뀌었다 이런 언급도 있었죠. 지금 이제 뉴스에 의하면 네.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게 21년도 4월부터 8월 뭐 이쯤으로 사이입니다.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남욱도 그렇고 김만배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이 이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험한 말을 쏟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씨알도 안 먹히다더라. 그리고 뭐 공산주의자 같다. 뭐 이런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이미 뭔가 주고받은 정황들이 있었다면 그 두 사람한테서 이재명을 향한 그런 날선 발언들이 나왔을 수 있을까? 시기적으로 일단 맞지 않다는 게 지난해 하나 있고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이 남욱 변호사가 각종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나왔던 거죠. 예. 네. 일단 그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자청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지만 이거는 민주당을 같이 끌고 가려는 전략 전술로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공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체포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게 이 대선 자금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만약에 김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 비리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면 예. 정말 우리 민주당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선 자금이라고 분명하게 적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네. 당으로서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당에 있는 누군가가 어떤 단위가 어느 시기에 그만큼의 큰 금액의 돈을 썼다면 목격자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단어를 썼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해내지 않는다면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권의 운명 자체가 흔들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김용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 물론 뭐 20년 넘게 아는 사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측근이라면은 김용이다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선 자금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예. 영장에. 예. 하지만 아직 김용 부원장을 불러서 조사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실제로 대선 자금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좀 더 조사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포괄적으로 이제 대선 자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민주당이 개입 안 하면 좋을 텐데 싶은 게 네.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에 돈 받은 기간이 4월에서 8월이거든요. 네. 민주당 경선은 9월에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4월, 8일, 8월 또는 9월 요 기간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기간은 경선 준비 기간이거나 아니면 네. 더 길게 연장해봐야 경선 기간입니다. 당이 대선을 치르는 기간이 아닙니다. 당이 이 책임을 지고 대선을 치르는 기간 동안에 들어간 자금은 그건 당이 책임져야 될 자금이지만은 예. 요건 시기적으로 보면 경선 자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가 예. 그 개인 캠프 차원에서 썼을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그걸 왜 그걸 대선 자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이제 포괄적으로 봤을 법적으로 때는, 적용할 예. 때는 이제 대선 자금으로 적용되겠지만은 지금 대상자는 이재명 후보와 그 캠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당에다가 이 책임 지울 일은 아닌데 왜 민주당이 관여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서른 의원이 일찌감치 작년 경선 때부터 이거는 자기가 이게 감각적으로 볼 때 네. 이게 리스크가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후보가 되면은 대선도 어렵겠지만은 당도 어려워진다 하면서 이제 미리 경고를 했었고 이번에도 본인 말씀하셨지만 당 대표 출마하려는 것 같아 직접 찾아가 가지고 그건 개인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낫다. 당 대표가 되시면 당까지 같이 얽혀 들어가지고 아주 힘들어진다라고 이제 조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던 시각이거든. 심지어 다른 당인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서른 의원이 용기가 있고 이것저것 이렇게 눈치 안 보는 분이라서 말을 했을 뿐이지 딴 분들도 다 똑같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만 보더라도 검찰의 공작 정치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4월부터 8월까지 돈을 받았다고 기정사실화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검찰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팩트인 건 아닙니다. 예. 예전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이명박 네. 정부 때도 그 지선을 앞두고 한명숙 당대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기소를 했고 그 당시 예. 기소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게 한만호 전 회장이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예. 그러나 그분은 결국
결국은 본인의 비망록에 위증을 했다라고 적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죄로 모든 고초를 다 겪은 이후였고요.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에도 18대 대선 앞두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예. 저축은행 뇌물수수로 기소된 바가 있었는데요. 이때에도 한 사람의 증언만을 가지고 기소를 했지만 결국 무리한 것이었고 최종은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네. 즉 아무것도 없는 실체를 가지고서도 죄를 만들었던 게 검찰의 지난 역사이기 때문에 4월부터 8월까지 돈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 중인 것이고요. 또 기소될지 여부도 봐야 되고 또 재판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볼 텐데요.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불법 자금 1원도 쓴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압수수색 막으면 불법이다라고 맞섰는데요. 자, 듣고서 이야기 더 풀어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 수사진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사를 즉각 개방하고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물리력을 동원한 방해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자, 이렇게 여야 입장이 갈리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원도 보지도 못했고 쓰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 부원장이요,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된 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열흘 정도 안 됐는데 어떤 증거가 그 민주연구원에 있겠냐, 당사에 있겠냐 이렇게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열흘 동안에 당사에 출근해서 무슨 불법 행위를 할 시간이 있었느냐 네. 그런 의미 같은데 검찰이 보는 거는 그 며칠 동안에 거기서 불법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고 예. 뭐 대선 자금 뭐 이렇게 좀 그 기록이 남아 행위를 있느냐 했느냐 아니고 거기에.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거기에다가 숨겼을 가능성. 그럴 가능성 때문일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민주당 그 검찰이 들어가니까 민주당이 몸으로 막아 아예 그냥 성역처럼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숨겨놓으면 제일 안전한 거죠. 그 김용 부원장이 적극적으로 체포될지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었나요? 아이고, 국감식이기도 하고. 본인들은 가장 잘 알죠. 예. 그 국감기관이라고 영장 집행 안 한다는 거는 민주당한테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네. 국감기간이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그러면 기다리라고 영장 집행 안 하면 검찰은 만약에 그 야당 경선 기간에 또 영장 집행했다면은 야당 경선을 이렇게 막 흔들려고 한다고 하면서 또 경선 기간에는 전당대회 기간에는 영장 집행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또 민주당이 이야기했을 건데 네. 이래 빼고 저래 빼고 하면 뭐 검찰은 그냥 놀고 있어야죠. 근데 말이 안 참 되고. 희한한 게요. 예.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기점으로 해서 18일에 서욱 전 장관 영장 청구됐고요. 19일 날 노영민 전 실장 소환됐지요. 예. 그리고 대검 국감이 20일입니다. 오늘이죠. 예. 근데 바로 그 전날 야당을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뭔가를 숨겼을 거다. 그러므로 그거를 보려는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임의 제출 형식으로 협조를 하겠다라고 분명 어제 검찰에게 얘기를 했지만 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바로 검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도 한나라당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예. 그거를 제시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럼, 예.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매일 출근했느냐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3일 동안 나갔고 그중에 1시간씩 회의 등에 참석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즉 예. 3시간 동안 무엇을 했겠는가 그것을 검찰이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네. 민주당이 오늘 의원단 성명에서 이제 남은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뿐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했거든요. 예. 최근에 지금 서욱 전 장관 영장 청구
등과 관련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노영민 비서실장도 전 비서실장도 예. 지금 소환 조사했고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에 대한 국민의힘 생각은 뭡니까? 민주당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편으로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과 네. 또 하나는 이미 예견하고 예측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둘 다 들어요. 예, 예. 왜냐면 이 사건이 뭐 저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늘 벌어진 사건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네. 사건도 이미 작년 또 그 경선 기간 이때부터 이제 나왔던 것이고 네. 서해 공무원 비사 사건이나 또 그 북한 어부의 강제 북송 사건 이런 것도 다 그 외에 또 청와대와 관련된 것들이 작년, 재작년, 그재작년부터 이미 예. 나왔던 건데 그 당시에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꾹꾹 눌러가지고 제대로 네. 수사 안 되게 두는 바람에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정부가 새로 출범했는데 지금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느라고 3년, 4년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는 게 낫고 예. 제가 볼 땐 특히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속전속결되는 게 낫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국민의힘 지금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단독으로 개의했습니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자, 야당은 이제 야당 법사위원들은 지금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이원호 검찰총장의 사퇴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단독 개의안 현장 화면 보고 계십니다. 이원호 검찰총장의 모습이죠. 이원석 검찰총장 지금 선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민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법사위 국감에 참여하지 않겠다,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중앙지검에서 그렇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인 겁니다. 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 앞서 저희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번 수사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다. 국감장에서 말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상당히 주목이 됐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이고 그 의원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야당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퇴가 없으면은 질의하지 않겠다, 국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법사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법사위만. 걸로. 네, 다른 네. 상임위는 다. 네, 국감이 지금 하는 돌아가고 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국정감사는 야당의 무대입니다. 여당의 무대가 아니고 네. 야당이 1년에 딱 한 번 있는 야당의 시간이라고들 하죠. 예, 예. 그래서 손꼽아 기다리고 준비도 많이 하는 그런 시기고 네. 그 국정감사를 안 하면 야당의 무대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는 피감기관들만 좋습니다. 예. 야당 감사 안 받아서 공격 안 받아서 좋다 이래 되기 때문에 예. 하실 걸로 봐요. 법사위도 지금 이제 잠깐 저렇게 파행을 하지만은 결국 이제 하지 않겠는가 보고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대표 리스크 때문에 국회도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신문국회 되고 여야 간의 협치도 안 되고 이 모든 사태가 빨리 종결되는 것이 국회를 위해서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데 무엇보다도 민주당을 위해서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파행하고 또 영장 집행 몸으로 막고 그다음에 또 그 수사기관 찾아가지고 항의하고 하면서 하면 할수록 결국은 수사가 지연되지 않습니까? 예.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 지연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제일 최악의 경우가 내년 총선 전후에 네. 그때까지도 이게 종결이 안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으러 검찰 왔다 갔다 하고 재판받으러 법원 왔다 갔다 하고 때는 뭐 구속이 되고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을 위해서도 이 사건은 빨리 속전속결로 수사가 마무리되고 종결되도록 협조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여요. 네. 지금 뭐 현장 화면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민주당 의원들 이게 지금 검찰총장 선서문 단독으로 지금 제출할 수 있도록 법사위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불참한 상황에서 단독 개의를 하니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들어와 있는 것 같죠?
결국 이제 국감을 치르는 이유는 네. 피감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걸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예. 그러나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 그리고 감사원의 행태들을 보면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계속해서 이 야당을 탄압하려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사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김도우 위원장이죠. 네. 이 김동연의 문제를 모습 촉발시킨 건 보이네요. 예. 결국은 국민의힘 여당인 것이죠. 네. 오히려 국민의 민생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야당을 끌고 들어오서라도 민생과 관련된 법안과 예산들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되는 게 국민의힘의 몫인데 네. 아직도 본인들이 여당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너무 좀 나태해 보이고 좀 그렇습니다. 네, 보복 수사 중단하라.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서 지금 항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독 개의한 김도우 법사위원장한테 항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수사가 지연되면 민주당은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빨리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야당 탄압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이렇게 그 집행하고 그다음에 체포영장 집행하고 이 모든 게 결국 법원이 영장 발부해 준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법원이 어느 법원입니까? 김명수 법원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코드 인사로 해가지고 믿고 맡긴 김명수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해줬는데 그걸 집행하는 건데 그걸 야당 탄압이라고 그러면은 김명수 법원이 야당 탄압에 그럼 같이 협조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김용 부원장이 체포되기 위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야 되고 또 민주당 압수수색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야 되는데 그 법원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법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특히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그 수장의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정권 친화적인 사람이었느냐 아니라는 걸 국민의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저희 지금 대법원장이 우리 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호적인 사람이다라고 보신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의 민주당의 사람입니까? 예.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칼날의 끝을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 전신들이 보여왔던 역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네. 없던 죄도 만들었던 걸 저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 오늘 정부 때는 그래도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민주당 정부는 정권 물러나자마자 바로 대통령 두 사람을 감옥에 보냈는데 누가 네. 더 가혹했습니까? 그 민주당에서 또 의혹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젯밤에 석방이 됐잖아요. 예. 이게 절차적으로 뭐 구속 기간이 다 찼다고는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김용 부원장을 겨냥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가가 아니냐. 어제 김의겸 의원은 원래 조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유동규 씨가 접견을 스스로 거부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대목은 어떻게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까? 접견을 거부한 것을 말하기 전에 예. 한 가지 좀 짚고 가야 될 건데요. 노무현 대통령 감옥에 보낸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정부에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얘기는 도저히 납득하고 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 유동규가 예.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고 수차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회유나 협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예.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한 게 예. 왼쪽 뺨을 대면은 왼쪽이라고 때리고 그럼 예. 오른쪽을 대면 오른쪽이라고 때리고 그러니까 방향이 없어요. 이래도 때리고 저래도 때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풀어준 건데 예. 만약에 안 풀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을 해가지고 또 영장 청구해가지고 영장 받아가지고 또 바로 구치소에서 석방된 사람 바로 또 구치소에 또 수감시켰다고 그래 보세요. 예. 민주당이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강압 수사다, 과잉 수사다, 인권 유린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풀어줘도 법에 따라서 풀어줘도 공격하고 네. 안 풀어줘도 공격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그래 보면은 방향이 있어야죠. 이렇게 하면 옳고 네. 저렇게 하면 틀렸고 이 방향을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갈 텐데 왼쪽- 이래 해도 때리고 저래 해도 때리고 그러니까 왼쪽 뺨이든 오른쪽 뺨이든 맞을 행동으로 했으면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예. 그리고 유동규가 받았고 줬다라는 지금 진술만 있고 그 어떠한 물증이나 진술이나 증거물이나 아무것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대선 자금이라고 지금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민주당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도 전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셨습니까? 예. 영장까지 안 보셨잖아요. 영장 그렇게 내용을 다안 검찰에서 보셨잖아요. 전달해 준 것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법원이 영장을 함부로 발부하지 않고 더구나 김명수 대법원은 절대 영장 함부로 발부 안 해줍니다. 네, 특히 알겠습니다. 예. 아까 하신 얘기니까요. 예, 지금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 법사위 화면인데요. 법사위 국정감사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야당 의원들이 의장석에 찾아가서 항의하는 겁니다. 국정감사를 지금 국민의힘 단독으로 여당 단독으로 지금 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선서까지 했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지금 김도 법사위원장님 보고 계시죠? 보복 수사 중단하라 이렇게 피켓을 들고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퇴에 촉구하고 있고 사퇴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임할 수 없다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아무리 이제 경쟁을 해야 될 야당이긴 하지만 야당에게 이러한 방식의 압수수색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 좀 되묻고 싶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미 뉴스가 다 나왔으니까요. 정영근 전 의원이시죠? 예. 그 당시에는요, 2000년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구인을 목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랬던 기록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는 이미 제출까지도 하겠다고 협조를 얘기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예. 그것은 저희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알지만 일단 한번 건드려 보겠다, 한번 찔러 보겠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국회가 이렇게 유린당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예. 같이 분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지금 저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정권 때 좀 전에 말씀대로 야당의 그 중진 의원을 잡아가겠다고까지 야당 당사를 들이닥쳤던 분들이 당직자, 하위 당직자, 현역 의원도 아닌 사람, 또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그 개인의, 부원장 개인의 소지품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건데 마치 민주당사 전체를 압수수색하는 민주당사 압수수색 이렇게 부풀리는 것도 너무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아닐까 싶기도 하고 딱 그것만 그 사람만 거기만 가서 딱 필요한 소지품만 가져 예. 나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사건을 알겠습니다. 키워내냐는 거죠. 오늘 뭐 양측 여당 야당 워낙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 상황이어서 각당 입장을 저희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지금 화면 잠깐 보셨습니다만 법사위 국감장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 그리고 또 여당의 단독 개최로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보신 것처럼 기동민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예,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과정인데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또 참고로 전달해 한 가지만 예, 딱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면 그 민주연구원은요, 민주당의 당사 한 층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민주당을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 없게끔 아.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민주당을 밟지 않고 그러면 연구원을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너무 예. 이렇게 과장이 심하셨던 게 지난번에 짧게,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난 것도 네, 네.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가 새들어 사는 빌딩 안에서 개최된 행사장에 간 건데 유엔 대표부를 찾아갔다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일본 대표부를 찾아갔다고 이야기해버리고 뭐 매사가 이런 식이에요. 보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계속 또 입장을 다 들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또 나오세요. 조혜정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